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진보 집권을 목표로 하는 단체죠. 사람과 세상이 11월 10일에 발표한 칼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요즘 미국 뉴욕에서 아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 조란 맘다니 시장 당선 관련 분석인데요. 34살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뉴욕 시장이 됐는지 그 배경하고 의미, 특히 자본주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뉴욕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가 당선된 게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이 칼럼이 그걸 분석하면서 맘다니 현상의 원인이 뭔지, 또 이걸 통해 한국 진보 진영에는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한번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조란 맘다니 이 인물 배경부터가 좀 여러모로 주목할 만해요. 말씀하신 대로 34살 최연소 시장이고요. 그리고 우간다 태생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 또 무슬림 시아파, 스스로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밝히고 있죠. 와, 경력은요? 정치 경력은 뉴욕 주의원 4년. 이게 전부였어요. 정말 배경만 보면 대단한데 선거 결과도 사실 엄청 놀라웠잖아요. 맞아요. 그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아닙니까?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 이 사람을 꺾었고요. 본선거에서도 쿠오모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또 이겼어요. 50.4% 득표율, 공화당 후보는 7%대에 그쳤고요. 뉴욕이 원래 민주당 텃밭인 걸 감안해도 이건 좀 단순히 반 트럼프 정서,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칼럼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칼럼이 그래서 주목하는데 승리의 핵심 동력으로 뉴욕시의 그 극심한 민생 문제를 딱 짚어요. 사실상 이번 선거 구도가 기득권층, 대노동자, 서민 이 대결 구도로 흘러갔다는 거죠. 아, 구도 자체가요. 네, 맨해튼 상위 20% 가구 소득이 50만 달러가 넘는데 하위 20%는 1만 달러 수준. 이 격차가 50배에 달한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50배요? 와, 진짜 엄청난 격차네요. 심각하죠. 게다가 가구 절반 정도가 월세나 생활비 또 의료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평균 월세가 우리 돈으로 한 460만 원에서 620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야, 월세가 600만 원이요. 거기서 어떻게 살죠? 시민들 고통이 정말 상당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을 맘다니가 파고든 겁니다. 부담 가능한 뉴욕, 어포더블 뉴욕, 이걸 핵심 구호로 내걸었죠. 그러면서 월세 동결, 공공주택 20만 원 건설, 버스 무상교통, 5세 이하 무상보육, 그리고 최저임금 시급 30달러 인상. 이런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놓은 거예요. 와, 공약들이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야말로 서민들, 청년들이 딱 원하는 것들. 그렇죠. 이 칼럼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그 생활고에 지친 저소득층 또 청년 유권자들 마음을 확 움직였고 이게 투표율을 엄청 끌어올렸다고 평가합니다. 이전 선거랑 비교하면 투표자 수가 거의 2배로 늘었다고 하니까요. 아,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게 실제 투표 참여로 이뤄졌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분석인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DSA,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칼럼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1982년에 결성된 조직인데요. 목표는 민주당을 좀 더 왼쪽으로, 진보적으로 견인하고 사회운동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특히 2016년에 버니 샌더스 열풍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엄청나게 성장해서 지금 회원 수가 거의 9만 명에 달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진보 정치 조직이 되었다고 이 칼럼은 설명합니다. 9만 명이요? 와,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네, 그리고 평균 연령도 33세. 굉장히 젊은 조직이고요. 아, 그럼 맘다니도 이 DSA 소속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뉴욕시 DSA에 가입을 했고요. 뉴욕에만 DSA 회원이 10,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의 정말 헌신적인 조직적 지원이 맘다니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원이나 자금 모금 같은 거요. 아하, 그런 조직적 기반이 있었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뉴욕만의 현상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랄까, 미국 전체 정치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신호? 네, 이 칼럼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기존에는 그냥 민주당 대 공화당 이 구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공화당 안에서는 극우 세력,
그 마가라고 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 DSA 같은 민주사회주의 세력이 영향력을 키우면서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치 지형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네, 최근 갤럽 조사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66%가 사회주의에 긍정적이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변화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동시에 이 칼럼이 DSA의 어떤 한계점 아니면 좀 비판적인 시각 이런 것도 같이 다루고 있죠. 네,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일단 DSA가 아직 독자적인 정당은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점, 이걸 한계로 꼽고 있고요. 또 맘다니 개인의 배경을 보면 부모님이 하버드 출신이고 본인도 명문대 나왔잖아요. 이런 엘리트 배경이 결국은 뭐랄까 친노동자 엘리트 정치 아니냐, 혹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그냥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쪽 시각을 다 보여주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세상 칼럼이 궁극적으로 우리, 특히 한국의 진보 진영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칼럼은 1% 지지율에서 시작해서 뉴욕 시장까지 된 맘다니 사례가 한국 진보 진영에 정말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어렵잖아요. 뭐 헬조선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진보 세력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설명하게 내걸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촉구인 거죠. 아,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더 분명해야 한다. 그렇죠. 현재 한국 정치 지형을 보면 한쪽은 극우화된 보수 세력, 다른 한쪽 거대 야당은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진단 속에서 정작 노동자나 서민의 삶을 대변해야 할 진보 정당의 목소리는 너무 작다. 이런 현실 진단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칼럼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 진보당 지지율이 1% 수준인 걸 언급하면서 맘다니처럼 혹시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내거든요. 네. 이건 결국 진보 진영 전체가 좀 분발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강한 요구라고 읽힙니다. 네, 오늘 사늘무와 세상의 분석을 통해서 뉴욕의 맘다니 현상,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그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좀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이 분석이 특히 한국 진보 정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여러분께도 좀 깊은 울림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다음 주에도 저희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